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명상이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명상을 해내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재생 목록 1-4번입니다. 가디언의 테크닉 어떻게 할 것인지 호흡과 이미지네이션, 프로젝션에 대한 뭐 내용들을 일단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초심자들이 이미지네이션과 프로젝션은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기 때문에 일단 호흡의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4차원의 인간 포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탈리 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섀도우 바디의 치유, 뉴에이지 피해 정화해야 된다. 나르시스트에 대한 탈출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해지냐면 지금 우리가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상황에 또 귀찮아서 또 실행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땅을요,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을 갈아엎지 못하게 하면서 저들의 사고와 감정을 주입하면서 저들이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땅을 갈아엎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저들의 전략을 이해를 하셔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의 잠재의식 장이죠. 잠재의식 장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섀도우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지와 알아차림의 상태를 예, 지금 에고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면서 외면하거나 집착하거나 이 에고이스트적인 행태 때문에 모든 보편성으로의 확장이라는 의식의 확장과 영적 진화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섀도우에 완벽하게 침탈당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초월하기 위한 방법을 가져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한 섀도우에 대한 인정과 나의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내가 알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2차원 잠재의식에 재주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섀도우의 작동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을 정확히 내가 너를 알아봤다. 섀도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는 으르렁대면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자꾸 자신의 존재들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얘를 얌전한 고양이를 만드는 방법은 인정을 하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된다고 가디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널 충분히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명상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이 섀도우를 포함한 에고를 완벽하게 잊어야 됩니다. 잊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잊은 공부, 그 에고가 더 이상 목소리를 키우지 않도록 얘는 이제 부정적인 에고로 추락되고 변질되고 지금 왜곡된 에고입니다. 이 에고가 완벽하게 항복한 상태, 에고가 시끄럽게 소리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호흡과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 여러분들이 이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호흡과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에고는 계속 말썽을 부리고 내면에서 시끄럽게 잡음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의 이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심리적으로 괴롭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카르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약을 먹고 또 심리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상담을 받고 또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무언가를 요법을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혀 우리가 도망칠
도망칠 퇴로가 없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카르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락한 의식을 회복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명상을 하면 편해, 뭐 차를 마시면 편해, 어디에 가면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의식을 완벽하게 바꾸는 의식의 대전환 작업이라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요. 명상은 실제 더 큰 에너지의 통로, 우리가 양방향의 투웨이의 스윙도어라고 하는 신근원과 나 사이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들어오고 다시 백플로우를 일으키고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신근원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더 큰 백플로우 리턴이 내려오는 거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이제 궁극의 목적인데요. 궁극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식이 바뀝니다. 신근원의 의도에 접속하게 되고 신근원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상은 집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점을 통해서 명상을 하시든 또 내지는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호흡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주도하는 호흡을 하시든 목적은 신근원과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로 의식을 바꾸고 내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에고는 또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명상은 산만해질 것이고 호흡과 명상하는 모든 시간들은 비효율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결핍에서 시작한, 내가 괴롭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뭔가 에너지를 더 얻고자 하는 이 결핍에서 시작하는 모든 명상 행위는 FA와 직결하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지금 FA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스타라이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상위 존재들이 다가갈 것이라고 가디언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죠. 이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FA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천조일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인연이 닿는 모든 존재들을 찾아가서 꿈에 찾아가든 명상 중에 찾아가든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들 편에 쓰게 하고 에너지를 흡혈하려고 하겠죠. 마지막 이들의 수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외국의 채널링들부터 영성가들, 명상가들, 예언가들이 총출동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2026년에 한반도에 주목하고 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성단체도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란 부분들을 지금 포스팅을 해놨는데요. 오늘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낚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페탈리에 숨겨진 이 집의 전술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알아서 보시라고 했더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신 줄 알고 다루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깊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정말 페탈리의 전술이고, 이걸 이런 상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과 명상을 하거나 내가 섀도우를 정화하고 있지 못하면 나를 찾아오는 가디언들은 추락한 천사 그룹들, 추락한 가디언 군단들일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밈입니다. 이 밈 때문에 가디언 그룹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생물학적인 이 유전자처럼 강하게 이렇게 기억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유전자라고 합니다. 계속 유포되고요. 모방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모든 생각들로 전염이 일어납니다. 꼭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추락한 의식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실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바이러스보다 실제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위험한 겁니다. 의식의 바이러스가 더욱더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신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자신이 선택한 사고인지 주입된 사고인지 내가 끝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각이 안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명상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FA하고 채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쉽게 물들어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다. 예, 여러분들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이런 남의 것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식의 욕망이 결국은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끼를 던진 사람이 나쁠까요? 미끼를 문 사람이 나쁠까요? 미끼를 던진 사람이 나쁜 놈들이지만 미끼를 문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행동하느냐는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책임 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끝없이 생각을 바꾸고 전환을 하고 수정하고 이 행동 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나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서 명상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뼈를 왜곡시킨다. 루드파 스키마 우리가 자유의 바퀴 탄트리 자유의 바퀴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기억 속에 쌓인 지식의 구조로요. 예, 이것이 인간의 왜 그러냐면 뼈에서 뼈의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피에는 DNA가 있죠. DNA가 있고 DNA는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과 대상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자신이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결정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카르마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선험적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 진리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에만 있는데 현재의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끝없는 과정에서 진리에 대한 검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요. 넘겨짚는 겁니다. 정당화되는 지식에 의한 것이다. 안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그러한 행동들이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황을 대처했을 때 내가 모른다라는 겸손함 아래서 집중하고 몰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확신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지금 현재에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히 새로운 에너지들의 이 변화된 시공간 상태에서 과거의 에너지와 충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트러블이 일으키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지금 이 순간에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세로 상대를 판단하고 교만하게 군림하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모으는데 게으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은요 현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두고 봤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가졌어도 현재에 지금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끝없이 이 현재의 상황이 나를 둘러싼 시공간과 이 물질과 이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끝없이 모아야 되는데 현재 이 순간에 정보를 모으는 것에 게으르면서 넘겨짓기 때문에 이 판단과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노력과 경험으로 진리를 당연히 증명하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계속 증명하다 보면 정말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이 기쁨과 희열과 선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보를 모으는 데 게으르고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증명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근원의 관계가 끝없이 약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슬픔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나르시즘인데요. 지금 정신과의 핫 이슈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사들 심리를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제일 키워드로 최근에 이제 예, 알려진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핫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요 표지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요. 요 그림이 나르시스트의 상징입니다.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한 거죠. 그 취하고 극도의 자존심 상태에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면서 상대에 고통을 주는 전략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라고 해서 수선화는 이 나르시시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이제 귀촌에서 15년 전에 마을에 탁 수선화를 뿌렸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뿌린 거예요. 그런데 저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알뿌리여가지고 15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정말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아젠다를요 꽃으로 뿌립니다. 올 작년에는 최근에는 해바라기 그거를 몇백만 원 지원 사업들을 마을마다 몇천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뿌리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이죠 이런 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얘네들은 나르시즘이 자신들의 전술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병적 자기의 자아도취 자기중심주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황홀해하고 온 세상이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이쁜 것이고 옳은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섀도우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어둠과 위험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극도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는 상태가 된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페르소나인데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쓰는 가면, 가면을 쓴 이중인격을 얘기를 하죠. 두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차적인 캐릭터, 요즘 유행하는 이 부캐를 만들어서 2차 캐릭터입니다. 다른 자아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대인들한테 가장 우리나라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제일 큰 많은 경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에 불이 나면은요, 어디를 가릴 거냐 질문을 했을 때, 아래는 다 보여도 얼굴만 가린다 이랬거든요. 이 가면입니다. 아래는 부끄러워도 되고 얼굴만 안 보이면 된다. 그래서 익명으로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죠. 카페에 익명으로 가입해서 질문하고 1시간 40분짜리에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탈퇴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익명을 가면을 써버리면 뭔 짓을 해도 남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들 에너지들은 그대로 우주에 기억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카르마로 되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보란 듯이 살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 정말 경쟁하고 이러면서 자신도 남들만큼 이 보란 듯이 살고 싶어하는 에너지, 남들에게 보란 듯이 살고 싶어하는 이 에너지가 계속 자존심을 축혀 세우게 만들고 에고를 강화시키고 가면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래서 속바퀴 다른 삶을 살수록 결국 일어나는 건 자기 소외입니다. 이 자존심과 수치심이 강해서 세상에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는 계속 거리가 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허세 부리고 그리고 위선적인 에너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는 충분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상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 그 다음에 학벌, 또 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실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부의 장식품들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자신은 내면의 신근원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 개념밖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무대 위에 어떤 그 장치나 또 내지는 그 캐릭터들의 역할, 성격인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것들도 아니고 3차원 공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심리 패턴. 그래서 자신이 못한 부분은 절대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잘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척. 이번 생에 처음을 해보면서 겸손하게 배우고 질문하면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지 뭐. 하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해보고 그렇게 섣불리 질러놓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 과정에서 즐기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커집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계속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리를 검증하는 사람은 결과가 누구가 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고 계속 이번에도 이해샤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신성한 타이밍,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상심리 패턴을 극복을 하셔야 되고, 뇌가 스스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의 욕구다. 여러분들 이것은 삶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치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극도로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면 이때 FA가 공격이 들어온다. 이것이 이제 가디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친 광기입니다. 요즘은 매니아가 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으로 개성인 것처럼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전혀 없죠. 거의 4차원 또라이 짓들을 하고 있는데 미쳐 날뛰고 있는데도요. 그들은 뭐 개성 아니야? 리스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유의지 선택을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그룹들까지 인정해주는 행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 선택의 선물을 받은 것은 신근원의 의도와 의지에 접속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들은 모두 다 방종이 되는 거죠. 이 자유의지 선택의 선물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에너지들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덕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침묵도 묵인도요. 묵인도 죄에 해당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똑같이 물든다는 거. 그래서 주파수가 같이 다운스텝 된다는 거.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에서라도요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우리의 실천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니아라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풍조요. 도덕과 윤리 기준도 없습니다. 물질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의 결핍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이런 게 없다면 자신이 뭔가 이렇게 팬덤에 속해 있지 않거나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명료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감정까지 꾸미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깜짝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잃은 상태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교묘하게 감행을 하고 말을 바꾸고 허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자존감과 카리스마, 충동성, 감각 지향성, 그래서 피해망상과 방어 기제로 위험한 행동을 불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시오패스들은 이 감정까지도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들이 무너지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충동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피해 망상과 방어 기제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자존감과 이기심을 보이고요. 자신의 병적으로 낮아진 자존감이거든요. 이것으로 쌓아올린 성각 안에서 자신은 항상 왕 노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 성 안에서 자기는 성을 높게 짓고요. 이 안에서 요 범주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폼 잡고 여유 있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는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선빵을 날리려고 하죠. 공격성이 강해지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가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의 바이러스가 정말 악성 바이러스가 유포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매트 증후군도요, 굉장히 많은 그룹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자신이 짓밟고 지나가도록 현관 매트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자기가 착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 상태와 의존적인 상태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되는 거는 내가 착한 짓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아가서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도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가 이제 착한 사람에 대한 상이고요. 또 이 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 여기에는 가짜 인격인 거죠, 이게. 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과 노력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끝없는 방출과 소모와 누수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때 궁극적으로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와 인정과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요.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인지 반응이라든가 생존 반응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특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요. 문제를 해결할 의지 또한 없습니다. 학대를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해당하는 행태라고 할 수가 있고 행동 양식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와 같은 이 상식적인 감정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현관 매트 증후군에 있어서도 자기 감정을 돌보지 않는 자기 소외 가정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깊은 사랑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직 생존 본능으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는 정말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감사를 모른다.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인간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여기도 또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예, 말로는 뭘 못합니까? 아주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가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믿고 남도 그렇게 예, 검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액션이 필요한 거지. 예, 액션. 그게 진실된 말, 생각, 행동 이런 거 다 포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왜 자선과 기부에 대한 얘기까지 예, 가디언들이 확장시켰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FA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감사를 전하기보다는 내가 감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핍이 많고 버림받았거나 내 안에 예, 부족함, 내 안에 결핍, 예, 남들보다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이 감사와 멀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FA는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줄게 하고 다가오는 거죠. 예, 이것이 덫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극성 프리즘은 뭐 모든 것들 우리 지금 유니버스 우주와 우리의 지구와 한반도와 이 상황은 극단적인 양극성에 왜곡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극단적이며 부정적 관점의 양극성으로 나누어 보는 것. 그래서 항상 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 일으키는 크고 작은 심리들을 모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엄청난 이 양극성 에너지에 아주 파괴적인 힘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자멸이 되는 것이고, 예, 문명의 퇴화와 그리고 번영에 위배되는 빈곤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어느 편에서요, 예, 속해야 자신이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계속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가르기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과 이기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 이 양극성에 빠진 사람들이 피해자 가해자 노름을 하면서 계속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FA의 목적이 크에이오스라면 예, 혼돈이라면요. 이 혼돈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파괴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FA의 일꾼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VV 게임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게임이고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보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세상을 보는 모든 기준이 이렇게 피해와 가해 상황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요, 복잡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의 복잡성을 외면을 하고 또 내면의 오랜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니죠. 우주생의 지구생의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단순하게 너 때문에 내가 빡쳤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억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감정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이거나 입체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계속 자신의 확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죄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노를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막 화를 짓다가 그러고 안 되면 나 때문인가 해서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피해의식으로 계속 분노를 했을 때에는 정신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자신을 탓하게 되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 또한 이렇게 양극성의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생에 지독하게 피해자였다, 한 생에 지독하게 가해자였다, 계속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윤회와 카르마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상을 방해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르마의 정화를 방해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무지의 상태를 극복할 만큼의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았던 지구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가해나 피해나 하나의 편을 선택해서 이것도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사고와 판단하며 행동하게 된다. 예. 예, 오늘 카르마에 대한 정말 미덕의 받기하고 관련돼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르마가 실제 우리 삶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시나리오에 카르마를 통해서 이제 정화하는 스텝들을 밟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드라마를 더욱더 왜곡시켜버린 장본인이면서 에너지들이라는 거죠. 페탈리 에너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르마 정화가 이렇게 지연되고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 지금 이들의 페탈리 심리 지배 전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도주의 반응 우리가 이렇게 파이팅, 플라이팅 그리고 요즘은 프리징까지 포함해서 3F라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을 우리 바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과 분노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래를 계속 읊어내는 것도 얘네들이 싸우는 힘은요 아드레날린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들의 FA들은 계속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끔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건지 도망칠 건지 지금 다 싸우라고 분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얘네들의 시나리오는 재림 예수죠. 이 쇼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전사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분노를 자극하고 또 그리고 국뽕을 일으킵니다. 뽕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에 빠가 되게 만드는 거죠. 빠가 되게 만들면서 이들이 포장하고 있는 덜리 중생을 인류를 이롭게 한다. 홍익이라는 것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짜 아젠다이면서 FA 아젠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뽕에 취한다, 뭐 바에 취한다. 그리고 널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뭔가 앞장서서 행동을 하면서 순교를 해야 된다. 이 모두가 다 가디언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고갈하는 거고 질병부터 작은 질병부터 암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 평소에 이 책임지는 말과 행동이죠.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거나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뭉뚱그려서 넘어가거나 흐릿하게 넘어가고요.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양손에 양떡을 쥐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계산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가 두려움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요. 자기 생존과 이기심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사하는 힘이. 그래서 이 힘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파워와 사랑에서 나오는 파워와 아드레날린에서 나오는 파워는 러브 파워야. 이 아드레날린 파워는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드레날린으로 힘을 쓰고도 자신한테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대가로 방종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힘을 아드레날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힘자랑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드레날린의 반응은 정말 아드레날린 나오면은 우리가 도망치기 위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피가 어디로 쏠리냐 하면요. 머리와 심장과 팔다리 근육으로 쏠리게 됩니다. 팔다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몸을 돌아야 할 피가 이 세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겠죠? 이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평가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이 빠르게 작동하는데요. 이때 이제 아드레날린 파워가 나오는 거죠. 죽을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깨우는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파워를 깨우는 힘입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피가 몰리게 되면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고 밥을 먹기 싫어지게 되고 오장 기능이 떨어지고 머리만 돌아가다 보니까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팔다리 근육을 막 빠르게 써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행동이 잽싸집니다. 귀신처럼 행동이 빨라지죠.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진짜 가짜 아드레날린 파워를 쓰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기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또 내지는 행동이 귀신같이 빠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드레날린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은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게 되고 이러면 자신이 부지런하다고 착각하고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응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거죠. 리액션이 빨라지는 것을 자신이 성실하거나 부지런하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이 빠르게 행동하는 리액션은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액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회피 반응이고요. 실제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두려움을 상정해서 계속 아드레날린 반응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정들을 과거에 한때 그랬어도 그것을 놓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현재까지 가지고 오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페탈리 대화법입니다. 페탈리 대화법은 상대와 대화 중에 얻은 정보를 조작을 합니다. 앞뒤 맥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관점과 시점을 모두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귀신 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얘기를요. 남의 얘기처럼 합니다.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고 감정도 없고 똑같이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때 그랬죠. 라는 식으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무치는 기억을 일으키며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도 나고 감정도 올라오는데 남의 얘기처럼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과 시점을 모두 바꿔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잘라서 얘기를 하고 상대를 그것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자도 FA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의가 의도하고 있는 척도 프리텐더들도 FA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페탈리 의식에 의해서 통제받은 내면의 부정적인 자아가 계속 섀도우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꾸며진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관심의 상태, 무기력의 상태,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절절히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감정과 관심과 또 이런 감동과 이러한 것들로 삶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으면 이들은 완벽하게 우리를 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치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인 것이고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서 생명을 에너지를 도난당해야 되는 사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리 의식을 상대하고 허용함으로써 힘과 에너지를 계속 잃는다는 게 그들의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 흡혈 시스템입니다. 뱀파이어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시스템. 에너지 뱀파이어한테 물려가지고 계속 털리고 있는 거죠. 페탈리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서 도발하는 방식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이렇게 감정을 자극해서 빡치게 만든 다음에 상대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이 프레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타겟이 되게 되면요. 웬만한 멘탈 아니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의 문제가 상대의 에너지 시그니처가 어떤지를 알고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스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계속 멘탈이 털리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프레임 작업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말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은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고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상대의 상처와 고통에 파고들어서 접근하는 어둠의 상처 친교 방식이 이게 누가 하는 방식이냐면요 이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종교 시스템이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단체들이요. 이거를 비롯해서 이런들 사회단체들이라든가 무슨 선의를 가장한 기부단체라든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에너지가 털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끝없이 너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을 해주면서 같이 싸움을 결의를 하죠. 이 과정 자체가 어둠의 상처 칭교 방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좀 더 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빠져나가기 위한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격려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FA가 파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틈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윈도우를 통해서 신근원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어둠과 상처 징교를 통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게 기가 막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페달에게 엮인 영혼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 FA들은 자신의 에너지의 90%를 90%였나요? 99%였나? 90%를 인간들 괴롭히기 위해 쓴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한번 몰빵을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영혼들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멘탈이 강해져야만이 이들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털리의 의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웃으면 되고요. 그들한테 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웃으면 되고 유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 넘겨버리고 딴 데 가서 놀아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도덕적으로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룹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는 그룹들에도 얼마나 많은 이 페탈리 의식에 잠식되어 있는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나르시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미친 인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나르시스트 정말 중요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성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성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성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하고 연결된다? 삶에 있어서 계속 과시하고 싶은데 내가 결핍 이렇게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명상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기도를 한다. 이런 과정이 결국은 FA의 격려와 인정과 위로 속에서 하나됨을 그들의 수화로 전락하는 전사들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력 의지가 강하다. 지금 모든 NGO 단체 아니 영성 단체의 수장들은요 이게 강한 겁니다. 과시형. 그래서 이 자기의 몸매와 피부를 자랑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고 자기의 영어 실력과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 가디언 자료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질을 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받은 자 그리고 그래서 명부에 올려주겠다. 이것이 FA 논리입니다. 자신들의 명단에 올려주겠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에너지도 있고 말빨이 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신의 외모를 이용하고, 학력을 이용하고, 말빨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이 여러분들 이 나르시즘들의 행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설득하고 이게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요. 다 사람들이 넘어온다라는 장담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FA 이 섀도우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4차원 가이들 때문에 계속 저의 삶의 여정은 안 되는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나르시스트, 겁 많고 소심하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살핍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르시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비판받을 때 굴욕감을 느끼고요. 잘못을 하게 되는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 남들 앞에서 왜 자신은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걸 굴욕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받을 때 못 견디고 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20대 질문과 50대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한 두 개의 질문,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도 감사도 안 하고 도망간 그룹이 있고, 그리고 강의 내용이 내한테 불편한 게 있었고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한테 끝없이 이렇게 대화를 걸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룹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도망치는 그룹들. 그렇지 않고 좀 더 관계를 자신의 마음을 전해서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 누가 더 칭찬받아 마땅할까요? 이런 이 상식적인 과정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신을 옳고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판받을 때에는 비판이라고 느끼는 거죠. 느끼려면 굴욕과 수치감을 느끼면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길 바란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서로의 아젠다가 다른데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그 무례한 행동들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어필하려고 하다가 어필이 통하지 않으면 저를 공격하고 의미하는 과정들을 수십 년 동안 저한테 하고 있는 거죠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알아주지 않는지. 예. 여러분들의 장점보다 저의 장점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뭘 그렇게 그 장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까요?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을 부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 내면의 폭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길 바라며 예, 귀롭고 바라면 괴롭고 귀찮다. 바꾸는 싶은데 주기는 싫은 거죠. 예,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한테 예쁘고 좋은 거를 잘 해줄 때에는 그것에 취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는 예, 귀롭고 귀찮다라고 느끼는 것도 다 나르시스트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남한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죠. 괴롭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남한테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예, 플로우 그 다음에 백플로우, 리턴 예, 이런 식의 계속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영성계가 이 지경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하기 전에 지금 한 영성단체에서 올린 걸 보고요. 지금 모든 그 예언가들 외국에 특히 영국, 미국 해가지고 예언가들 채널링들이 다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자궁이고요. 예, 볼텍스고 예, 에너지가 여기서 폭발한다는 거죠. 태극이 폭발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 FA의 태극. 우리는 정확히 알죠. 이들은 두 가닥에 유전자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이 에너지가 다 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면 다 AI로 그렸겠죠. 예, 주파수들이 다 성곽을 감싸고 있다. 예, 그리고 세 곳을 지적을 하면서 세 곳의 에너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백두대간의 끝, 그 다음에 현재의 감정을 정화하는 지구의 한반도의 중심부 예, 림프절,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레무리아의 기억들을 가져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바닷가의 현무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도 이 아름다운 영상들이나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취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어디에 보셨습니까? 아일랜드의 우리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출입구 결정 모양이잖아요. 이 결정 똑같이 그려놓고 이 수정에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모든 기억을 회복하게 한다. 이것이 백두대간 끝자락에 많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생명나무 에너지장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소용돌이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물로 정화되는 이미지들까지 가져오고요. 세탁기처럼 우리를 청소한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기억들을 다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이곳에서는 에너지가 증폭돼서 시간이 너무나 그 시간의 감각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예, 그리고 예, 해변의 남자죠. 해변의 남자 너무 많이 보셨죠? 모든 아이돌 뮤비의 해변에 연인을 그립니다. 이것은 아누나키가 여자들을 따먹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해변가에 있는 여자들을 다 따먹었기 때문에 해변의 남자에 대한 이미지인데 바닷가에서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되돌린다. 여러분들 여기 이 무한 양극성으로 회전하는 에너지들을 그려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홀리신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명상 장면.
이렇게 홀리시고 이렇게 홀리시면서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름답죠? 예, 우리는 양극성의 두 개, 낡은 지구와 새로운 지구로 가는 두 개의 기차 앞에 놓여 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거꾸로 쓰는 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는 티켓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 선택해야 된다. 자유의지 선택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댓글로 이름을 남기면 예, 우주의 명부에 기록돼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예, 남의 영상이라 제가 틀을 수는 없지만 지혜의 정모라고 하는 예,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것들을 유포시키려고 지금 환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환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 프로젝트 헤일리 태양계에 죽어가고 있다. 이 그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오로라 강대성에서 이제 외계인들과 만나서 우리 행성을 치유하겠다고 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근데 헤일 메리의 뜻을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무지개 광서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농구에서 이 경기 시간 막판에 그 버저 버튼이 울리잖아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던지는 슛을 얘기합니다. 1초 남겼다는 거죠. 지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뭘 하냐면 save me 나를 구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른 장미를 보면 딱 그런 푸른 장미 예, 이것은 FA의 메타트론의 푸른 광선검 이 때려 맞으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요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떠나온 삶을 찾아 헤매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중력이 아래로 향할 때 내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줘. 당신이 나를 찾아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타라이트 통로를 가디언들이 공개를 하면서 각자의 가디언들이 찾아갔다. 지구에는 여러 가디언들이 있다. 추락한 가디언들부터 해서 에메랄드 성약의 프리덤 티칭과 탄트리 오라 티칭의 진리를 지키는 가디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기를 바라는 거죠. 귀신이 돼서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갑자기 천사가 됩니다. 말들이 나타나고 유니콘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 그룹의 페가수스하고 관련된 그룹들이겠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도움이 필요해요. 예,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예, 자신의 결핍을. 예,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고 또 고래들이 돌아다니죠. 예, 우리는 고래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여호와는 두 발 달린 고엘의 인이었다. 예, 당신이 나를 찾아낼 거예요. 이 두 눈을 마주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인데요. 새로운 방향으로 궤도를 돌겠고 돌봄과 사랑은 모두 나 혼자 감당하지.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 주세요. 나에게 감사할 사람은 바로 너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림예수 시나리오고요. 여호와 구원자 전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통해서 루시퍼들하고 딜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고기 신세인데 우리가 아쿠아리온 매트릭스에서 왔기 때문에 물고기 신세인데 이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갑니다. 물고기들이. 근데 그 중에서 예, 명부에 올린 사람 그리고 계약을 한 사람 예, 그들과 손잡은 사람은 이렇게 푸른 광선검으로 예, 때려 맞은 붉은 장미가 아니라 예, 파란 장미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예, 충분히 그들의 FA 전략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별 스타가 자라고 있는 곳 예, 별나무라고 또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가 수많은 여행을 했죠. 그런데 그 많은 또 수많은 꽃을 피워냈지만 꽃방울입니다. 우리가 꽃방울 사이에 어둠을 거두어서 긴 잠을 깨워 동이 트고 나면 우린 모두 모든 계절을 다시 견디자. 늦어질수록 더 짙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형판 분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분리가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형판이 분리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형판 안에서 또 계절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의 에너지 흡혈 시스템을 가동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태극과 음양 에너지 시스템 안에서 계속 윤회 환생하는 전략을 펴겠다는 거죠. 지구가 앞으로 50년 정도, 50년 정도의 수명이 남았다고 하면은 나머지 다른 별로 지구하고 똑같은 3차원 행성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금성의 또 금성은요 지구에 윤회하면서 갔던 천국이거든요. 이제 금성도 못 가는 거죠. 태양계를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성은 아슈타르 시란이 얘기했죠.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송시킬 행성이 이미 카시오페아 옆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의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나르시스트하고 관련돼서 명상을 하기 전에 페탈리 심리 전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것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명상을 방해하고 카르마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에고의 부정적인 섀도우 너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조용히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야 될 때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 카르마를 정화하고 신근원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단 호흡을 고르고 여러분들이 명상할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호흡을 고르고 그냥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릴렉스 되는 상태를 만드는 간편한 호흡으로 간단하게 하시고요. 오히려 의식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안전과 위협을 가르는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명상을 잘 안 되거나 또 내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텍스트 가디언 자료 또 에피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저의 또 300편이 넘는 영상들을 계속 써머리 하시면서 완벽한 내 거로 만들기 위한 시간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르마에 대한 본격적인 미덕의 받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저의 선물과 같은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음 편의 강의에서 결실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카르마 형판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편 영상에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된 영상인데요. 이것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에피의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